연방 대법원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이 본격적인 마스크 벗기 수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감염에 대한 불안도 여전합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인사회에선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전망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유명 시리얼을 먹고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이상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 신고가 100여 건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강력한 백신이 올 가을쯤 출시될 전망입니다. 기존 백신보다 효과가 2배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세계은행에 이어 국제통화기금 IMF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성장률이 3.6%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초 전망치보다 0.8%포인트, 6개월 전과 비교하면 1.3%포인트 낮춘 겁니다. IMF는 성장률 하락의 근거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제시했습니다. Global economic prospects have been severely set back, largely because of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is crisis unfolds as the global economy has not yet fully recovered from the pandemic. 가장 크게 우려되는 건 높은 물가 상승입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선진국 5.7%, 개발도상국 8.7%로 기존 발표보다 각각 1.8%, 2.8%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세계적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됐는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더 오랫동안 높은 물가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크게 줄고 우크라이나산 식량 수급이 계속 원활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IMF는 경고했습니다. Russia is a major supplier of oil, gas, and metals, and together with Ukraine, of wheat and corn. Reduced supplies of these commodities have driven their prices up sharply. 지역별로는 유럽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는 유럽 지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을 밑돌았고 서방의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올해 마이너스 8.5%로 크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마스크 벗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연방법원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항공사와 지방정부의 교통국이 잇따라 마스크 의무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스크 착용은 선택사항이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여전히 높은 만큼 여행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간 이어진 기내 마스크 착용 지침이 해제되는 순간 승무원들이 마스크를 수거해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델타항공과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은 기내 마스크 착용이 이제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비행기와 기차, 대중교통 이용 시 승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CDC의 마스크 착용 명령이 유효하지 않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동부를 중심으로 미 전역에서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트랙도 승객과 직원들에게 더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팬데믹 장기화로 지친 승객들은 SNS에 이를 축하하는 영상을 올리며 크게 반겼습니다. I think it's time. I think it's great. I've been waiting for this for 2 years. 하지만 의무화 폐지가 코로나19 노출 빈도를 더 높일까 봐 두려워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I like the idea of having that extra layer of protection. Especially flying. We had a guy sneezing and coughing in front of us. I don't want to get the cold or the flu or COVID. I think that we need to wear masks with this new variant. 마스크 착용 지침을 고수하던 LA 카운티 교통국도 오늘 오후 늦게 마스크 착용을 선택 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와 포틀랜드시는 일단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DC는 법원 결정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지 않겠다면서도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지혜입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인 사회의 재외동포청 설립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현재 재외동포청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양당 후보가 일제히 공약으로 내걸었던 재외동포청 설립. 매번 후보들의 공약으로만 끝나던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 한인들 사이에선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재외동포청 설립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후보 때 공약한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선이 됐어도 그 인수위에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포청은 동포들하고 내가 약속한 사항이니까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요. 재외동포청이 설립되기까진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조직 개편을 위해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국회의 문턱도 넘어야 합니다. 재외동포청 설립 자체에 대해선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형식과 조직 개편 방안 등에 대한 합의만 이뤄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민주당도 공약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재외동포청 설립 후 한인들에게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전체적인 권익 향상, 또 동포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걸 모두가 다 이게 하나의 중앙부처 기관으로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동포들에게 중요한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재외선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투표소 확대와 우편 투표제 역시 더욱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제너럴 믹스사의 시리얼 럭키 참스를 먹은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이상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자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럭키 참스 시리얼을 먹고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등을 겪었다는 소비자만 100명이 넘는다며 이러한 보고를 현재 검토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너럴 믹스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에는 럭키 참스 관련 항의 글이 수천 건 이상 올라왔고 내부 조사 결과 질병을 유발하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원에는 제조 공장에서 시리얼로 인해 식중독 등 건강 이상이 초래되는 일은 드물지만 시리얼에 설탕옷을 입히거나 포장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8년 켈로그의 허니스맥스 시리얼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돼 미 전역 36개 주에서 135명의 환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근 3주 연속 하락하던 게솔린 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일반 가솔린의 전국 평균 가격은 지난주 갤런당 4달러 7센트까지 내려간 뒤 4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갤런당 4달러 1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휘발유가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주는 하락세를 이어가며 갤런당 5달러 70센트를 기록했고 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5달러 80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맞물리면서 가솔린 가격이 4달러대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교통량이 느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가솔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날씨처럼 전염병을 예측하고 예보하는 전염병 예측 분석센터를 출범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경로를 모델링하고 예측한 뒤 해당 정보를 미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염병 예측 분석센터 CFA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딜런 조지 CFA 국장은 백신 개발과 항바이러스제 배포 그리고 방역 수칙 등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예측하고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측도 CFA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훨씬 내구성 있고 효과적인 환경에서 분석센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가 잇따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올 가을쯤 변이 바이러스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모더나와 국립보건원은 오미크론 등 여러 변이에 대해 기존 백신보다 2배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새로운 백신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더나 측은 새로운 백신은 기존 백신에 변이를 공격하는 백신을 결합한 형태로 임상 시험 결과 오미크론을 비롯해 하위 변이 바이러스 등에 2배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모더나 측은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백신 외에 추가로 또 다른 백신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두 백신 가운데 최종 백신을 선정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이르면 올 가을쯤 새 백신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올 1분기 20만 명의 가입자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앞서 전문가들은 넷플릭스가 올 1분기 250만 고객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적이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오늘 넷플릭스의 주식 역시 시간의 거래에서 25% 이상 하락하는 등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실적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넷플릭스가 러시아 현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70만 명의 가입자를 잃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가장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 의사협회 내과학지 자마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재향 군인회 등에 등록된 55세 이상의 환자 200만 명을 분석한 결과 히스패닉의 경우 백인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인 역시 백인에 비해 1.5배 이상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았습니다. 아시안의 경우 백인보다 치매 확률이 20% 더 높았으며 아메리칸 인디언과 원주민 등 소수인종 역시 백인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5%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인종에 따른 치매 발병률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특정 그룹에서 치매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인종과 종족 사이의 치매 유병률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서 최후 항전을 벌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자발적 항복을 유도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마리우폴 완전 점령이 임박해 보입니다. 전재용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저항을 벌이고 있는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최후 통첩을 보낸 러시아군은 현지 시간 19일 오후 우크라 군인들의 탈출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열었다고 통보했습니다.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России открыли гуманитарный коридор для вывода добровольно сложивших оружие украин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 боевиков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их формирований. 아조우스탈에는 아조우 연대 병력과 외국 용병을 포함한 우크라이나군 약 2,500명이 남아 최후의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외부로 통하는 통로를 모두 차단하고 주민들에게 통행증을 발급하는 등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제철소 주변에 인도주의 통로가 개설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진 않았지만 러시아의 마지막 소탕 작전을 앞두고 있으며 마리우폴 완전 점령이 임박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마리우폴과는 별도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돈바스 등 동부 지역 480km 전선을 따라 대규모 지상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також утримання сухопутного коридору з тимчасово окупованим Кримом.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Wir haben uns dabei stets davon leiten lassen, zu liefern, was zügig umsetzbar und schnell einsetzbar ist. 독일은 대전차 방어와 대공 방어 무기, 탄약 등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영국도 초고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대공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전쟁이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의 원인이 돼 일부 국가에서는 혼란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특히 아프리카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엄마 품에서 떼내진 소녀 에이즐리가 갓난아기처럼 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다리로는 혼자 설 수도 없습니다. 5 kg. 5. How old is she? 48 months. 에이즐리는 지금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케냐는 40년 만의 가뭄에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가축도 무더기로 폐사했습니다. 자연재해와 정치 분쟁으로 이미 인구의 4분의 1이 배고픔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전쟁은 이 대륙을 더욱 굶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But the Ukraine conflict is making a dire situation even worse, disrupting food and energy markets and driving up the cost of imports.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밀 생산 국가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국제 밀 가격은 올 들어 46%가 뛰었습니다. 밀 수입량의 70~80%를 우크라이나에 의존해온 아프리카는 바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생산은 더 줄고 가격은 더 뛸 전망입니다. 광대한 밀밭이 러시아 탱크에 짓밟혀 올해 우크라이나의 파종 면적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미 국제원조기구 세계식량계획은 곡물가가 뛰자 식량 배급을 줄였습니다. 유엔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참사 이상의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밤늦게까지 심사를 이어갔지만 막말 논란이 벌어지면서 파행됐습니다. 이달 안에 법안 처리를 예고한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대립은 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재개된 법사위 법안 소위는 2시간여 만에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심사하던 중 막말 논란이 불거지며 회의가 파행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전주혜 의원에게 던진 말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강욱 의원께서 전주혜 의원에게 적애라는 동료 의원에게
아주 비속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러면서 최 의원이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오늘 오후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논의를 지연시키려고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며 국민의힘 없이도 법안 심사를 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노골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심의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서 여야는 어제 하루 종일 공방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강행 의지를 다졌고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로 맞서며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꼼꼼한 법안 심사와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이른바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라면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당초 어제 법안 소위 통과를 추진했던 민주당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개혁을 주문하고 법안 처리에 최종 열쇠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도 중재에 나선 만큼 오늘 여야 논의를 재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미 여러 차례 이달 중 본회의 통과 방침을 내비친 만큼 오늘도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단독 법안 처리는 오히려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한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완화됐지만 새 변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에 이어 XE, XM 감염자도 한국에서 발견됐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9일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XE 변이.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2명이 감염됐습니다. 한 명은 영국에 다녀왔다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국내에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덜란드나 덴마크에서 발견된 XM 변이도 처음 발견됐습니다. 역시 해외 출국 이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변이가 생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델타와 오미크론처럼 바이러스 유전자가 혼자 변하거나 다른 두 종류의 바이러스가 한 사람 몸에 동시에 들어가 섞이는 경우입니다. 두 개의 변이가 섞이면 X를 붙이는데 XE와 XL, XM은 모두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합해진 겁니다. 이 밖에 알파와 델타가 섞인 XC, 델타와 오미크론이 섞인 XD, XF 등 지금까지 확인된 이른바 재조합 변이만 17개에 달합니다. 중요한 건 전파력과 독성. 감염자 모두 큰 증상 없이 회복 중인 만큼 독성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지만 전파력은 빠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XE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약 10%, 기존 오미크론보다는 약 43%가량 강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나머지 변이들의 특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XL이나 XM 역시 이와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XL 변이에 감염된 40대 남성의 동거인과 직장 동료 등 13명이 역학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지만 모두가 해당 남성으로부터 감염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가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 유가족은 온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얼굴 가리개와 마스크를 착용한 조연수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나온 이은혜도 수갑을 찬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빠르게 취재진 앞을 지나갔습니다. 처음 붙잡혔을 때처럼 질문에는 전혀 답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 남짓 진행됐고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심사에는 용소계곡에서 숨진 이은혜의 남편 윤모 씨의 누나도 참석했습니다. 윤 씨의 누나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은혜의 범행을 나중에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엄벌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은혜와 조연수는 검찰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은혜의 아버지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히고도 검찰에 와선 입을 닫은 건데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수를 하게 된다면 혹시 나중에 그 자신의 형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을까라고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거망이 좁혀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자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은 만큼 형량이 줄어들 여지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북한이 남북 경협의 상징인 금강산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호텔과 리조트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 항의에도 리조트 건물들은 불과 8일 만에 다 부서졌는데요. 북한의 속내를 곽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22일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7층 높이의 해금강 호텔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2달 뒤 촬영한 사진에선 건물의 윗부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호텔 부지 앞에 건물 잔해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특군에 있는 우리 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한 겁니다. 정부가 북한에 2차례 철거에 대한 답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우리 측 시설인 골프장 리조트마저 철거에 나섰습니다.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에도 무너진 건물의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리조트를 모두 부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8일. 특유의 북한식 속도전 앞에 500억짜리 골프장 시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지난 2020년에 있었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강도는 아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한 항의가 담겼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 건설 사업을 본격화한 북한이 금강산에서도 남측 색깔을 지우고 독자적인 관광지 개발에 나선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정부는 재산권을 침해당한 우리 기업들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에 적용했던 여행 경보를 잇따라 낮추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기존 최고 수준인 4단계에서 최저인 1단계로 낮췄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했는데요. 한꺼번에 3단계나 낮춘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우리를 비롯해 90개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를 4단계에서 3단계로 한 계단 낮췄는데요. 국무부는 한국의 여행 경보를 낮춘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다는 점,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입국 후 자가격리 요건을 없애는 등 제약 조건을 푼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미 페루에서 진행된 시위 여파로 관광객 1,000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열차 당국이 쿠스코와 마추픽추에 있는 열차 운행 중단을 선언한 건데요. 인근 지역 시민들이 철도 봉쇄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루에선 지난달부터 고물가에 반발한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수도 요금, 전기 요금을 낮춰달라는 겁니다. 페루에선 3월 한 달 사이에만 물가가 1.48% 올라 지난 1996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은 월간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교육시설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시아파인이 모여 사는 지역 내 학교와 교육센터에서 2차례 연달아 발생했는데요. 현지 언론은 이번 폭발로 최소 2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연쇄 폭발의 배후로는 그동안 시아파 주민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테러를 감행해온 수니파 극단주의 조직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아프간에서는 인구의 대다수가 수니파로 10% 정도인 시아파가 차별을 받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구조대원들이 건물 잔해 속에서 한 남성을 구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인도네시아에선 3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건물 1층에는 편의점이 운영 중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6명과 편의점을 찾은 손님 7명이 매몰됐습니다. 당국은 시신 4구를 수습하고 구조된 9명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20년 전 건물이 지어질 당시 건축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1차 대전 당시 군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전 같은 물건을 부적처럼 가슴 주머니에 넣어두곤 했다는데요. 전쟁통인 우크라이나에선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이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엄폐물에 몸을 숨긴 채 주머니를 뒤지는 우크라이나 군인. 군인이 꺼낸 스마트폰 중간에 황금색 총알이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행운의 스마트폰 덕분에 러시아군의 총탄으로부터 목숨을 구한 건데요. 영화 같은 이 사연은 미국의 한 최대 커뮤니티에 소개되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군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스마트폰이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제품으로 추정되면서 국내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건데요. 영상을 본 해외 누리꾼은 그 폰을 팔지 말아라. 엄청난 행운이다. 1차 대전 때 동전으로 막은 것과 비슷하다면서 수백 개의 댓글을 달며 뜨거운 반응입니다. 전쟁에서 스마트 기기의 활약은 이게 다가 아닌데요. 최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에어팟을 약탈했다가 실시간 동선이 노출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악관으로 가볼까요? 아프가니스탄 기자에게 현안 관련 질문을 받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답변을 하려던 찰나 인터뷰는 안 돼요 라고 말하듯 하얀색 토끼탈을 쓴 누군가가 불쑥 끼어듭니다. 자연스럽게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 토끼탈의 정체는 바로 메건 헬스 백악관 메시지 기획 국장입니다. 지난 주말 부활절 기념 행사에 토끼 분장을 한 채 그림자처럼 바이든 대통령을 따라다니며 보조한 건데요. 이 장면이 SNS 사이에 퍼지자 공화당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 실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란 추측을 내놨습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똑같은 영화를 수백 번, 그것도 영화관에서 잠도 안 자면서까지 보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미국 남성이 어려운 일에 도전해서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영화 티켓을 들고 인증사진부터 남기는 남자. 마블 영화 광팬인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라미로 알라니스 씨입니다. 그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영화관에서 292번이나 관람해 동일 영화 최다 관람 부분의 기네스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이미 지난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191번 관람해 이 부분 세계 기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프랑스인에게 타이틀을 빼앗긴 주인공. 손자의 기네스 등재 소식만 손꼽아 기다렸던 할머니가 숨지면서 세계 기록에 재도전한 건데요. 기록 달성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영화 감상 중 휴대전화 사용에 낮잠, 심지어 화장실도 참았다고 하죠. 대사를 외울 정도로 석 달 동안 이 영화를 보면서 입장료만 우리 돈 420만 원을 썼다는 라미로 씨. 웬만한 스파이더맨 마블 팬도 명함을 못 내밀 만큼 열정도 기네스감이네요. 수백 미터 상공에서 경비행기 문이 열린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이 급박한 순간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했다면 믿으실까요? 아찔한 사고는 지난 14일 12명의 승객을 태운 브라질의 한 경비행기 안에서 벌어졌는데요. 당시 문을 지지하고 있던 케이블 하나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한 승객이 말했습니다. 사태를 직감한 기장이 한 개의 엔진을 끄고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그때 남자 승객 2명이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20분간 맨손으로 문을 잡고 버틴 끝에 무사히 지상에 착륙했는데요. 문제의 항공사는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하네요. 기적 같은 일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 도시에서도 있었습니다. 승강장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이 여성, 비틀거리는가 싶더니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에 돌진합니다. 알고 보니 저혈압으로 중심을 잃고 기절하면서 기차와 승강장 틈 사이에 빠져 선로로 추락한 건데요. 평생 쓸 운을 다 썼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죠. 기적적으로 구조된 여성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다며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와, 그야말로 천운이 따랐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9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